엄마, 또 생선 구우셨어요? 이지연은 주방 문을 열자마자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벽지를 타고 퍼지는 익숙한 비린내가 거실까지 번져 있었다. 이정희 할머니는 고등어를 팬에 올려놓은 채 돌아보았다.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싱싱한 게 들어왔더라. 냄새는 조금 나도 이런 건 있을 때 먹어야지. 조금이 아니에요, 엄마. 환기해도 커튼이 냄새를 빨아들여요. 다음 주에 지한 생일이라 친구들 오는데 이러면 말을 끄는 이지연은 답답한 듯 이마를 짚었다. 그래도 뭐라도 해 먹여야지. 오늘은 고등어 구이하고 무생채 무쳐서. 엄마, 그냥 제발 생선 좀 그만하자고요. 요즘 마트 반찬도 잘 나와요. 그때 남편 김대훈이 거실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님 나름대로 도우시려는 거잖아. 이지연은 지친 듯이 말했다. 대훈 씨, 나도 알아. 그런데 요즘 우리 사정이 어떤데 엄마 솔직히 우리도 여유 없어요. 생활비에 대훈 씨 월급까지 줄어서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이정희는 아무 말 없이 펜을 껐다. 타 들어가는 기름 냄새가 잔향처럼 남았다. 내가 손주들 보는데 방해가 되나 보네. 그래, 알았다. 그 말에 지우가 조심스레 방문해서 고개를 내밀었다. 할머니, 나 생선 좋아해요. 구워주세요. 지우야, 들어가 있어. 이지연이 말하며 아이를 방으로 돌려보냈다. 이정희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부엌에 고요가 흘렀다. 그날 밤 이정희는 자는 가족들 몰래 베란다에서 이불을 꺼내 개고 있었다. 잠시 뒤 딸의 방문이 열렸다. 엄마, 뭐 하세요? 내가 잘 자리가 어디인가 해서 좁은 집에 내가 들어온 게 괜히 민폐 같아서. 이지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이 집이 엄마 집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이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아침, 현관 앞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였다. 지안이 현관문 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아빠, 할머니 가방 있어요. 김대훈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다. 거실에서 막 걸어 나온 이지연은 멈춰섰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이정희가 구부정한 허리로 문을 나서고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이 시간에. 있잖니, 지연아. 사람이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게 제일 예에 있는 퇴장이니까. 김대훈이 말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가지 마세요. 저희가. 괜찮다. 너희 힘든 거 안 봐도 알아. 내가 여기 있어도 편하진 않잖니. 지안과 지후가 뛰어나와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할머니 어디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이정희는 손주들의 손을 꼭 잡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잠깐 여행 다녀올게. 맛있는 생선 있나 한번 보고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알았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다. 구석구석 자신이 쌓은 반찬들, 접어둔 이불, 손자 손녀가 뛰놀던 거실. 그리고 그 안에서 묘하게 멀어져 버린 자신의 자리. 문이 닫히는 순간 이정희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찜질방에 앉아 있었다. 땀이 식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 작은 구석 자리를 택했다. 할머니, 3일 이상 계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응, 알지. 내일은 복지관으로 가볼 거야. 이정희는 그날 점심 무료급식소 줄에 섰다. 달쭉 한 그릇과 김치. 그릇을 들고 앉아있던 옆자리 노인이 말을 걸었다. 새 얼굴이네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예, 그런 셈이지요. 허허. 처음은 다들 어색해해요. 근데 살다 보면 이런 곳도 따뜻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정희는 죽을 떠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뜨거운 국물은 식었고 삶은 아직 낯설고 어딘가 아팠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이 어쩌면 자신이 다시 살아야 할 곳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모른 채 지나쳤다. 그 삶의 낯선 골목길 끝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시 불릴 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봐요. 거기서 뭐 하세요? 거센 바람이 천막을 덜컹이게 만들던 새벽. 인천국제시장 구석 한켠. 이정희 할머니는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고 그 속에 낯익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피곤에 절은 눈으로 손전등 든 여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멈칫했다. 박영희? 그 이름에 손전등을 든 여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어머, 설마 정희 선생님, 이정희 선생님 아니세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노란 시장 조명이 두 사람 사이에 빛을 떨어뜨렸다. 영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어머님 아니, 선생님이 왜 이런 데서? 이정희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긴 얘기야. 집을 나왔지.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가 그나마 익숙해서 왔어. 세상에 이 추운 날 여기서 주무셨어요? 괜찮아. 예전 생각도 나고. 여기 냉장 창고 배달 기다릴 때도 이런 날씨였어. 박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그땐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설이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시장에서 처음 고등어 손질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너 손 힘이 약해서 아가미를 못 뺐잖아. 내가 대신 했었지. 영희는 웃음이 터졌지만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쩌다 이런 선생님,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찜질방 전전하다가 나왔지. 더는 버티기도 어렵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시장관리실에서 지내신 건 어때요? 지금 야간 경비 한 명 자리가 비어 있어요. 좀 허름하긴 하지만 지붕은 있고 따뜻한 물도 나와요. 이정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야간 경비라니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선생님, 이 시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세요. 새벽마다 배달 오는 시간, 상인들 성격, 위험한 구석까지 다 꿰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이정희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루만 해볼게. 다음 날 새벽, 이정희는 시장관리실 앞에 서 있었다. 작은 방 안에는 전기장판이 깔린 침대와 허름한 책상이 하나, 그리고 오래된 전기포트가 놓여 있었다. 이곳이 새 보금자리인가? 그녀는 책상에 작은 가방을 풀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새벽 4시, 익숙한 알람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외투를 껴입고 시장 바닥으로 나왔다. 어르신, 새벽 순차려? 김 사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정육점 문을 반쯤 열며 웃었다. 시장 냄새 맡으니 잠이 오더냐? 예전엔 이 시간쯤이면 생선차가 들어왔었지. 요즘엔 좀 늦어졌어요. 물류센터가 멀어져서요. 그렇겠지. 그래도 이 시간 공기는 그대로네. 이정희는 두 손을 비비며 수산물 코너로 걸어갔다. 몇몇 상인들이 가게 앞에서 진열대를 닦고 있었다. 이거 꽁치야? 윤기가 좀 빠졌네. 어르신 눈엔 그게 보이세요? 아직 안 까봤는데. 등줄 무늬가 희미하면 기름 빠졌다는 증거야. 이건 구이보다 찌개용으로 팔아. 그런 팁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내 손이 가르쳐줬지. 수산물은 손이 먼저 알아. 상인들은 처음엔 경비로 온 노인에게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 오징어는 탕용이 좋을까요? 볶음용이 좋을까요? 이건 속이 부드러우니 탕용보다는 볶음이 더 나아. 와, 진짜 눈썰미가 남다르시네. 며칠이 지나자 이정희는 단순한 경비 그 이상이 되었다. 시장 안에서 수산물 컨설턴트이자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영희가 시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생님, 점점 인기 많아지시네요.
가끔 경비복 안 입고 다니셔도 될 듯해요.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경비복 입어야 내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지. 박영희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후회 안 하세요? 이런 자리 말고 더 편한 데로 가셔도 되는데. 이정희는 시장 어귀에서 부는 바람을 느끼며 작게 웃었다. 여기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해.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내가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녀는 철문 너머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 속에서 다시 숨쉬는 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박 회장, 도매시장 다녀오셨어요? 이정희 할머니는 시장 입구에서 돌아오는 박영희 회장을 보고 반갑게 말을 걸었다. 네, 그런데 마음이 좀 무거워요. 버리는 생선이 너무 많더라고요. 버린다고요? 멀쩡한 것도요? 응. 팔리지 않거나 규격 안 맞으면 그냥 폐기해요. 유통기한 하루 이틀 남은 것도 말이죠. 이정희의 눈썹이 움찔했다. 눈 좀 흐려졌다고, 꼬리 찢어졌다고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생선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되지. 그러게요. 근데 요즘 손님들 눈높이도 높아져서 조금만 티 나도 클레임이 들어와요.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생선들 우리 시장에서 하루만 특가로 내보면 어때요? 박영희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특가요? 그래요. 하루만요. 폐기 직전이긴 해도 내가 직접 보고 고르면 먹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싼 값에 내놓으면 손님들도 좋고 도매시장도 버리는 물건 줄일 수 있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면 되죠. 매주 수요일. 수요일 특가데이라고 이름 붙여봐요. 박영희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은 정말 아직도 장사꾼 기질이 대단하세요. 평생 생선 보고 산 눈인데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 주 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다. 수요일 특가데이, 하루 한 번, 한정 수량. 어제 들어온 생선, 오늘 다 팔아봅시다. 이정희는 새벽부터 도매시장으로 갔다. 버릴 예정이었던 수산물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건 눈도 살아있고 아가미 색도 괜찮아요. 이거 정어리 말고 고등어 아닌가요? 도매상인은 머쓱한 얼굴로 말했다. 아이고 할머님 눈은 여전하시네. 맞아요. 근데 크기가 작아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대신 싸게 줘요. 오늘 바로 팔 거예요. 이정희는 시장으로 돌아와 젊은 상인들에게 생선 손질법을 알려주었다. 이 꽁치는 구이보다 조림용으로 더 잘 나가요. 지느러미 있는 쪽을 잘라서 내장을 빼고 배를 살짝 갈라놔요. 그럼 비린내가 확 줄어들어요. 어르신, 진짜 다르세요. 설명 들으니까 확신이 생기네요. 수산물은 무게보다 손질이 반이야. 손님이 믿고 사게 해야지. 그날 오후 수산물 코너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거 진짜 이 가격이에요. 회 한 접시에 5,000원. 요즘 물가의 말도 안 되지. 오늘만이에요. 수요일 특가데이니까 내일 오시면 없어요. 이정희는 진열대 뒤에서 손질을 돕다가 흐뭇하게 시장의 분위기를 둘러봤다. 오랜만에 이른 아침보다 더 활기찬 오후였다. 다음 날 박영희가 관리실로 찾아왔다. 선생님, 어제 매출이 평균의 2배예요. 수산물 코너는 거의 완판됐고요. 정육점이나 반찬 가게도 손님들이 같이 들러서 매출 올랐다네요. 이정희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야지. 사람이 모이면 돈도 돌고 웃음도 돌고 상인들이 전부 어르신 이야기해요. 경비가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진짜 일꾼이라고요. 그건 너무 과찬이에요. 그냥 내가 살던 곳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해서 하는 일이에요. 박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제 이정희 특가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정희는 손사래를 쳤다. 이정희는 간판 이름으로는 무거워요. 그냥 수요일 특가면 충분해요. 나는 이 시장의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고요히 미소 지었다. 손에는 생선 손지름 칼이 있었고 눈빛엔 살아있는 생명력과 시장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부터 인천국제시장의 수요일은 특별한 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그렇듯 이정희 할머니가 서 있었다. 선생님, 이참에 아예 도매시장하고 직접 계약해보는 건 어때요? 박영희 회장이 이정희 할머니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계약이라니? 지난 수요일 특가데이처럼 하루 이틀 묵은 생선 말고 전날 밤에 잡힌 생선을 새벽에 바로 우리 시장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이름도 이미 생각했어요. 어제의 바다. 어때요? 이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은 이름이네. 그 바다의 물결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느낌이야. 도매시장 쪽도 관심은 있대요. 폐기 줄이고 판매할 수 있으니까. 다만 선별은 확실하게 해달래요. 그건 내가 맡아. 고등어 눈빛 하나만 봐도 며칠 된 건지 아는 사람이 누군데.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부터 어제의 바다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뒤 새벽 4시. 이정희는 도매시장에 도착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바빴다. 배달 트럭 안에서 생선을 내리던 도매상인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오늘은 방어가 많이 올라왔어요. 어젯밤 여수 앞바다에서 잡혔대요. 눈이 선하네. 아직 힘도 있고 이건 오늘 안에 회로 팔면 딱 좋겠어. 요건요? 낙지랑 전복도 조금 섞여 있어요. 전복은 껍데기만 보면 안 돼. 이 혓바닥을 살짝 눌러봐.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진짜야. 도매상인은 놀란 듯 웃었다. 할머니,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네. 여긴 손님들이 줄 설만 하겠는데요. 시장으로 돌아온 이정희는 손질대 앞에 섰다. 지아나, 방어 손질 들어가자. 등살은 회로, 뱃살은 따로 분리하고, 찌개용도 몇 점 잘라두고. 네, 할머니. 이건 SNS에도 올릴까요? 응. 샤버제이 바다 샵방어회 이런 식으로. 젊은 애들 그거 보고 오니까. 지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방어 사진을 찍고 핸드폰으로 게시했다. 할머니 팔로워 1000명 넘었어요. 할머니가 칼질하는 짧은 영상이 조회수 2만이에요. 허허, 그런 게 요즘 유행이구나. 할머니 손이 멋있대요. 할머니 손에선 신뢰가 느껴진다고 댓글도 엄청 달렸어요. 이정희는 멋쩍게 웃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손 하나에 누군가가 믿음을 가진다니 그런 건 처음이었다. 며칠 뒤 어제의 바다 코너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젊은 커플, 유모차를 끄는 부모, 혼자 온 직장인들까지. 와, 여기 진짜 SNS 맛집이네. 수산물도 퀄리티 장난 아니다. 이 방어회가 9,000원이면 말이 돼. 근데 진짜 싱싱하다. 회 손질도 바로 해줘요? 와, 진짜 친절하시다. 할머니, 이거 너무 잘 팔려요. 지안이는 주문만 받고 전 손질만 하고 있어요. 지후가 땀을 닦으며 소리쳤다. 이정희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 감태는 서비스로 조금 얹어줘. 오늘 건 바다향이 살아있으니까. 그날 저녁 박영희 회장이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오늘 매출 시장 전체에서 1등이에요. 무슨 마트도 아니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북적인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저 신선한 거를 정직하게 팔았을 뿐이야. 그게 바로 시장의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 시대에 보여주신 분이 선생님이에요. 아냐, 이 시장이 나를 다시 숨 쉬게 해준 거지. 나는 그냥 고마워서 그 은혜를 갚는 중이야. 박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이정희는 관리실에서 손에 굳은 살을 바라보았다. 그 굳은 살은 단지 수산물 손질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시간이 남긴 흔적이자 다시 삶을 붙잡기 위해 꽉 쥔 희망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굳은 손이 오늘도 어제의 바다를 오늘의 생명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장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며 천막을 흔들었다. 이정희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새벽 시장을 돌고 있었다.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떡집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날이 풀릴 듯 하다가도 이 바람 한 줄기에 또 겨울이지. 그래도 이런 날이 생선은 더 싱싱해. 하하, 그런가요? 역시 어르신 말이 맞아요. 그러던 오후 갑작스럽게 시장 동쪽 끝에서 불쑥 불꽃이 솟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배선에서 튀어나간 스파크가 천막에 붙었고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다.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의 비명과 동시에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정희는 본능적으로 발을 돌려 달려갔다. 다들 나가요. 문 닫고 대피하세요. 아이고, 금순 씨, 저리 비켜요. 이정희 어르신, 위험해요. 어서 나가세요. 아직 사람 있어요. 여기 김 사장님 안 보였어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내보냈다. 박영희 회장이 달려왔다. 선생님, 안 돼요. 더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무실, 거기 안에 자료들 시장 설립 문서들, 사진, 고문서까지 다 거기 있어. 그건 나중에, 지금은 나가셔야 해요. 나중은 없어. 그 문서가 시장의 뿌리야. 이정희는 박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시장 사무실 안은 이미 자욱한 연기로 가득했다. 기억에 의존해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봉투에 담았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을 떼어 가방에 넣고 유리 상자 안에 있던 시장 설립 당시의 목각 도장을 손에 꼭 쥐었다. 됐어. 이제 나가면 돼. 그 순간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이 쿵 하고 떨어지며 출입문을 가로막았다. 하하, 제발 문만 열려라.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몸을 끌고 갔다.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 지후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렸다. 그 소리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이정희는 가방을 창문 너머로 던졌다. 이거만 살리면 시장은. 다음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졌다. 조심하세요. 생존자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구조선 앞을 비집고 들어갔다. 불타는 잔해 속에서 연기에 질식한 이정희를 발견했다. 맥박 있어요. 빨리 옮깁시다. 얼굴과 팔에 이도 화상. 산소 포화도 났습니다. 이정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렸다. 그 손은 여전히 가방끈을 쥐고 있었다. 이튿날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인천국제시장 대형 화재 한 명의 희생으로 모두 구조. 73세 노인 시장 문서 위의 불길 속으로 이정희 어르신 인천국제시장에 영웅되다. 시장 사람들은 병원 중환자실 앞에 335 모여 밤을 새웠다. 김 사장은 손을 모아 기도하며 말했다. 우리가 저 할머니 덕에 산 거야. 박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늘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장 문을 열었어. 우리보다 더 우리 시장을 사랑하신 분이었는데 복도에는 이정희가 던진 그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60년 넘게 시장이 쌓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은 타버렸지만 그 손이 지켜낸 것은 한 공간이 아니라 한 세대의 기억이었고 이 시장이 다시 살아갈 이유 그 자체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깨어나면 꼭 말해야겠어요. 뭐라고? 이 시장, 이제부터는 이정희 어르신의 이름으로 지켜야 한다고요.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감추며 맞아요. 그 손이 만든 시장이니까요. 심박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박영희는 조심스레 입을 틀어막았다. 곁에서 듣고 있던 금순이
아주머니가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럼 살아나신 거예요. 박영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73세, 전신 2도 화상의 연기 흡입. 그런데 심장이 버티고 있다는 건 분명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중환자실. 창가로 약하게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그날도 박영희는 의자에 반쯤 기대어 잠들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미세한 소리에 눈을 떴다. 이정희 할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선생님, 다급히 호출 버튼을 누른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느릿하게 떨리더니 조금씩 열렸다. 선생님, 이정희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시장. 네, 뭐라고요? 시장이요. 시장 괜찮아? 그 짧은 한마디에 박영희는 무너졌다. 그토록 힘든 사투 끝에 깨어나서도 할머니가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자신의 몸도 가족도 아닌 시장이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모두 무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지금 뭐라고요? 깨어나셨어요. 김 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달려왔다. 할머니 살아나셨어요? 지후와 지안이 손을 꼭 쥔 채 병원에 도착했다. 아직 말은 못하시지만 눈도 뜨셨고 손도 움직이셨어요. 박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시장, 괜찮냐고. 그 말에 복도에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이정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에는 화상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얼굴빛은 분명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이거 오늘은 미음이에요. 아직 많이는 드시면 안 된대요. 박영희가 조심스레 수저를 들어 건넸다. 미음도 고마워 생선뼈, 우린 물인가. 선생님 정말 지금도 생선 생각이세요? 그게 습관이지 뭐. 숨을 쉬면 시장 냄새가 떠오르고 눈을 뜨면 진열대가 보여. 박영희는 한참을 말없이 수저를 들어들이며 웃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은 회의실에 모였다. 그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 선생님 덕분에 모두 무사했어요. 근데 시장은 다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절반도 안 돼요. 우리 시장 다시 세웁시다. 박영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들었다. 우리 손으로요. 선생님이 지켜낸 시장이잖아요. 이정희 어르신이 시장 괜찮냐고 눈 뜨자마자 물었다고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지켜드려야죠. 그럼 우리끼리 모금 운동부터 시작합시다. 가게 상황 따라 액수는 다르겠지만 마음만은 하나니까. 며칠 뒤 병원 병실. 이정희는 손에 따뜻한 보온병을 쥐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지우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할머니, 상인들이요. 성금 모으기 시작했어요. 기금 이름도 정했대요. 이정희 재건 기금이라고요. 이정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웃었다. 그건 좀 민망하네. 그 이름 아니면 다들 안 낸다더라고요. 박영희가 뒤따라 들어오며 덧붙였다. 할머니가 구한 시장이니까요. 이제 우리도 할머니를 위해 움직일 차례죠. 이정희는 붕대 감긴 손으로 이불을 꼭 쥐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한번 다시 세워보자. 이번에는 더 튼튼하게, 더 오래 갈 수 있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죽음 끝에서 돌아온 이정희.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따라 다시 살아날 시장. 기적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봄바람이 병실 창가로 스며들었다. 이정희 할머니는 창밖으로 살며시 고개를 돌렸다. 버드잎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인천국제시장 재건 공사 현장의 천막이 보였다. 어르신, 드디어 확정됐어요. 인천시에서 공식 지원합니다. 박영희 회장이 병실로 들어오며 숨을 고르며 외쳤다. 정말이야? 네, 시청이 시장의 역사적 가치와 어르신의 공헌을 인정했어요. 재건에 필요한 설계부터 예산 다 지원하겠다고요. 그리고 이건요.
박영희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이정희 앞에 놓았다. 이게 뭔데? 명예 자문위원 임명장입니다. 인천국제시장 재건위원회 공식 멤버로 선임됐어요. 이정희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 손끝으로 천천히 열었다. 손가락 끝에 남은 화상 자국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빛났다. 내가 아직 필요하구나. 당연하죠, 어르신. 이 시장은 어르신 없으면 다시 안 돌아가요. 재건은 빠르게 진행됐다. 오래된 목조 건물 대신 내진 설계와 자동 소화 시스템이 갖춰진 현대식 상가 구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정희는 그 속에서도 전통의 온기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벽돌색은 붉은빛이 좋아. 옛 시장 벽처럼. 바닥도 반짝이는 타일보다는 물에 덜 미끄러운 재질로. 어르신들 다니기 쉽게 해야지. 설계사무소 직원은 고개를 주워기며 메모했다. 할머니, 요즘 자문회에 나오실 때마다 전문가들 다 입 다물게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최고라더니 진짜네요. 이정희는 소리 없이 웃으며 차 한 모금을 마셨다. 어제의 바다도 진화했다. 이제는 단순히 전날 생선이 아니라 어촌계와의 계약을 통해 지역 수산업과 직결된 유통망이 되었다. 이 문어는 남해에서 오전 2시에 잡혔다더라. 조개는 울진. 이건 좀 약하니까 내일부턴 다시 걸러야겠어. 지후가 옆에서 메모를 하며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전국에서 받아도 괜찮아요? 괜찮다마다. 우리 시장이 살아나면 그 바닷가 마을도 사는 거야. 팔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어민도 물고기를 잡지. 이정희의 이름은 이제 시장 밖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었다.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이정희 어르신처럼 우리 시장도 다시 살릴 수 없을까요? 그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냥 생선 팔던 사람이야. 그러자 박영희가 옆에서 말했다. 그 생선 팔던 사람이 시장도 살리고 사람도 살렸잖아요. 결국 이정희는 시청과 상인연합회의 제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이정희는 항상 시장부터 들렀다. 작업 중인 구조물들 사이로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여기 코너 오늘 낮엔 햇볕이 너무 강했어요. 천막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점포 앞 통로는 조금 더 넓혀봐요. 유모차도 다닐 수 있어야 하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에 설계도면이 수정되었다. 상인들은 그걸 장날의 지혜라고 불렀다. 그날 밤 재건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박영희가 이정희에게 물었다. 이제 시장 거의 다 돌아왔어요. 혹시 다음 목표 있으세요? 이정희는 창문 너머로 깜빡이는 인천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시장이라는 건 물건만 파는 데가 아니야.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데지. 그런 시장을 전국에 한 군데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 박영희는 가만히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바다 냄새가 묻어 있었고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등불 같은 눈빛이 있었다.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거네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은 다시 짓는 거야.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 밤 창밖으로 불어오던 봄바람은 분명히 누군가의 새로운 숨결 같았다. 다음은 인천국제시장의 놀라운 부활을 이끈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해 73세 이정희 할머니입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자 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지우가 TV 앞에 앉아 채널을 돌리다 멈췄고 그 옆에서 간식을 먹던 지안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물소리에 묻힌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보는데 그렇게 조용해? 엄마 할머니야. 지안의 한마디에 김대훈이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화면엔 이정희 할머니가 시장관리실에서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이 나왔다. 손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지만
칼질은 여전히 정교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이분은 화재 당시 몸을 던져 역사적 문서들을 구해냈고 시장을 지켜낸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모두 이정희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린 다 잃었을 겁니다. 박영희 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지금 저 화면 속 사람, 진짜 우리 엄마 맞지? 이지연은 조심스레 소파로 다가오며 앉았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어. 지훈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아버지를 돌아봤다. 김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새 눈가가 붉어졌고 손으로 입술을 눌렀다. 화면 속 이정희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으며 수산물 진열대를 둘러보고 있었다. 지안이 작게 중얼였다. 할머니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린 거였구나. 며칠 뒤 지안과 지훈은 주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인천국제시장으로 향했다. SNS에 올라온 어제의 바다 게시물 속 위치를 따라가며 시장 골목을 지나자 익숙한 손길들이 그들을 맞았다. 이 할머니 댁을 찾는다고요? 채소가게 주인이 물었다. 네, 이정희 할머니요. 다큐에서 봤어요. 아이고, 잘 찾아왔네. 저기 명예 자문실에 계실 거야. 이쪽으로 와요. 아이들은 상인을 따라 걸음을 옮겼고 곧 작은 간판 하나가 보였다. 이정희 명예 자문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책상에 앉아 자료를 살펴보던 이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지후가 먼저 입을 떼었다. 할머니. 순간 이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을 향해 다가왔다. 지후야 지안이도 어머나 이렇게 컸구나. 지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오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란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날 저녁 이지현과 김대훈도 시장에 도착했다. 둘 다 내내 말없이 골목을 걷다가 마침내 관리실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이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이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뉴스 봤어. 그동안 그렇게 지내신 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원하지 않았잖니. 그 말에 김대훈이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땐 나도 지쳐 있었지. 너희도 살기 힘들었고 누구 하나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다만 그 시간들이 너무 길었을 뿐이야. 이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엄마. 이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시장이 그렇듯 사람 사이도 복구할 수 있어.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 그날 저녁 시장 한켠에서 조용히 마주 앉은 그들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과 새로운 다짐이 함께 떠올랐다. 이정희의 마음속에 오래 묻혀있던 그리움이 비로소 따뜻한 현실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여긴 아직 비어있는 점포예요. 이지연은 시장 한켠 작은 공간 앞에서 멈춰섰다. 낡은 간판만 덩그러니 걸린 채 안쪽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응, 원래는 반찬 가게였지. 근데 주인이 몸이 안 좋아서 나갔어. 지금은 세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이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무 바닥은 새로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엔 작은 선반들이 남아 있었다. 가게 위치도 나쁘지 않고 주방도 깨끗하게 정비됐어. 조금만 손보면 금방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지연은 말없이 안쪽을 둘러보았다. 김대훈도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창고 공간도 있네요. 냉장고 넣으면 딱일 것 같은데. 이정희는 살짝 웃으며 물었다. 너희 혹시 다시 뭘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 이지연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봤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점포. 너희가 해보는 거 어때? 지연이 너
원래 인테리어 감각 좋았잖니. 혜진이 반찬 솜씨도 있었고 대훈이는 늘 묻어냈지. 김대훈은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장모님, 저희가 무슨 낯짝으로 그동안 저지른 일이 있는데. 가족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너희 손주들이 돌아온 날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그 아이들 덕분에 나도 내 자식들과 다시 말할 수 있었어. 이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 마음에 또 상처드리는 일 생기면 어쩌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면 돼. 이번엔 내가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대호는 이지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당신 해볼래? 응. 이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줘서. 그날 오후 이정희는 명예 자문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선 지안과 지우가 새 점포 앞을 들여다보며 대청소를 돕고 있었다. 할머니, 간판은 어떤 게 좋을까요? 지안이 소리쳤다. 엄마는 다시 반찬 어떠냐고 하셨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요. 이정희는 빙그레 웃었다. 그 이름 괜찮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풍경이 들어왔다. 한때는 냉랭했던 말들과 미움이 오갔던 그 가족이 이젠 조그만 가게 앞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다. 며칠 후 점포는 아담한 반찬 가게로 문을 열었다. 가지볶음, 코다리 무침, 감자조리.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배운 반찬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었다. 맛있어요, 진짜. 엄마 밥 생각나요. 손님들이 하나둘 다녀가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우는 배달앱 등록과 포장 용기 정리를 맡았고 이지연은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며 눈에 띄게 밝아졌다. 가게 안에서는 늘 음악이 흘렀고 지후는 가끔 SNS에 샵-반찬 해시태그로 사진을 올렸다. 이정희는 가끔 들러 반찬을 맛보고 지나가는 손님에게 소개해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지연이 손맛이 어찌나 좋은지 이 고등어 조림은 내가 보증해요. 어느 날 이정희는 반찬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시장 안쪽을 바라보았다. 분주한 상인들, 웃는 손님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한 가족의 모습. 박영희가 옆에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참 좋으세요. 응.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정말 생선을 소금에 절여 다시 맛을 되살리는 것과 비슷해.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맛있어지거든. 하, 어르신다운 비유네요. 난 그냥 이 자리에서 지켜볼 거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가족이 되어가는지. 이정희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버림받았던 시간은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품고 있는 시간이었다. 가족은 다시 함께였다. 시장도 삶도 웃음도 모두 되돌아온 것이었다. 하얀 천막 위로 푸른 리본이 펄럭이고 입구엔 붉은 테이프가 팽팽하게 걸려 있었다. 시장 곳곳에는 풍선이 매달리고 상인들의 얼굴은 기대와 설렘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개장식 10분 전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은 단상 앞으로 모여주세요. 확성기 소리가 울리자 지안과 지우가 먼저 손을 잡고 달려나갔다. 할머니, 단상에서 인사하셔야 해요. 시장님이 벌써 오셨대요. 이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을 위해 일부러 차려입은 감색 저고리에 가슴엔 명예 자문위원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천천히 가자. 허둥대면 넘어지니까. 지우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정희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 손이 날 끌고 가는구나. 예전엔 내가 너희를 이끌었는데. 단상 위에 서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시장 관계자, 시청 인사, 상인 대표들까지 줄줄이 늘어선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정희 할머니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단순히 시장 개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자리는 누군가의 삶의 재시작이고 수십 명의 희망이 되살아난 자리이며 한 노인의 용기와 끈질긴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기적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정희를 향했다. 이정희 어르신,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정희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다. 내가 그저 물고기 냄새 맡고 살아온 할머니일 뿐인데. 이정희가 작게 중얼이자 지안이 뒤에서 속삭였다. 할머니, 그게 이 시장을 살린 냄새예요. 마이크가 이정희 손에 쥐어졌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장이라는 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웃음이 나고 손이 오가는 곳이죠. 그게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가 살아온 곳이에요. 박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테이프 커팅이 끝난 뒤 사람들은 물밀듯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새롭게 단장된 어제의 바다 코너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다시 반찬 간판 아래 이지연과 김대우는 분주히 음식을 담고 있었다. 오픈 행사로 시식도 드려요. 오늘 무말랭이는 이정희 어르신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지후가 쩌렁쩌렁하게 외쳤고 지아는 휴대폰으로 SNS 라이브를 켰다. 여기는 인천국제시장의 개장 현장입니다. 지금은 전설의 할머니 이정희 명예 자문위원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정희는 난처하다는 듯 웃었지만 얼굴엔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피어났다. 며칠 후 이정희는 명예 자문실에 앉아 지방에서 올라온 문의 서류를 읽고 있었다. 강릉, 순천, 부산, 제주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어제의 바다 프로젝트 시장 재건 컨설팅을 요청해왔다. 이젠 할머니 없으면 전국 시장이 못 돌아간다니까요. 박영희가 커피를 놓으며 웃었다. 그럴 리가. 난 그냥 손끝으로 생선 살보는 것밖에 못하잖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손끝에서 시작된 게 지금은 수백 명의 일자리고 수천 명의 밥상이니까요. 그날 저녁 이정희는 시장 한복판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시 반찬 앞에선 손님들이 웃으며 반찬을 사고 있었고 어제의 바다 앞에선 신선한 회를 맛보는 젊은이들의 감탄 소리가 터졌다. 지안이 옆에 와 앉았다. 할머니, 내일은 어디 시장 가세요? 순천. 그 다음 주는 진주에서 연락 왔더구나. 힘들지 않아요? 이정희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생선 박스 들고 골목을 누렸는데 지금은 사람들 마음을 들고 다니니까 힘은 덜 들고 보람은 더 크다. 지후가 다가와 사진기를 들이댔다. 웃으세요, 할머니. 오늘은 시장의 주인공이니까.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이정희는 활짝 웃었다. 배경엔 활기찬 시장, 왁자지껄한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손주들이 함께 있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리. 그곳은 이제 이정희 할머니의 자리였다. 평생을 바쳐 얻어낸 삶의 무게가 담긴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삶은 때로 우리를 아주 깊은 바닥으로 밀어넣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족의 외면이, 누군가에겐 사회의 무관심이, 또 누군가에겐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으로부터 지워지는 아픔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함께한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쓸모없음으로 분류됐던 수산물에서 가치를 찾았던 그 눈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고 끝내 시장을, 공동체를, 그리고 잃었던 가족까지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야기 속 할머니처럼 누구도 눈부시게 등장하지 않지만 조용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 하나가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이정희가 있었을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로 따뜻해지는 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